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녔지만 격추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엊그제인데요. 오늘 새벽 1시쯤에 춘천시 일대 상공에서 굉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춘천을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 북부 상공에서 발생한 이 굉음의 정체. 우리 공군이 미상 항적을 포착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요. 안 그래도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높던 차에 굉음이 지속되자 시민들의 불안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의 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의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 어떤 해로 남았습니까? 한 해 돌아보니까 참 다사다난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1년 동안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여러 가지 소식들, 일들이 인생이 되고 이게 모여서 또 역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시사인 이슈가 픽한 올해 뉴스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잘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이 뽑은 올해 뉴스는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여야 강대강 대치가 되겠습니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신승을 거둔 윤석열 대통령, 영선 출신 대통령이란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던 2022년이었는데요. 자, 교수님,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 국정운영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좋을 수는 없겠죠. 네. 저는 이제 정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네. 정치학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낙제점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낙제점이요? 네. 이유는 정치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특히 지지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어느 나라든지 생각하고 반응하는데 그 지지율이 매우 낮죠. 최근에 와서 이제 좀 높아졌다 이렇게 그런 결과들도 있어요. 예. 있는 것이고 잘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어떤 정치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이뤄내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받는다기보다는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대한 과잉진한 대응이라든가 혹은 야당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현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네. 이것은 지속되기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낮은 지지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정부잖아요. 예. 여소야대 정부라는 건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하고 그다음 의회 다수당이 다른 그런 이제 정부를 얘기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맨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노태우 정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3당 합당이라는 형태로 해결을 했죠.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심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여야 협치 같은 걸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경우에는 뭐랄까 좀
나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너무 강한 것 같고 상대방을 정치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자꾸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정치의 실종을 낳고 있어서 저는 네.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봅니다. 협치 얘기 나오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목소리로 조언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와 협치였거든요. 어쨌든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대화와 협치가 좀 많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협치가 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패러다임을 윤석열 정부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많이 가졌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출발할 때부터 워낙 적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보통 정권이나 정부가 힘있게 일하려면은 또 역시 국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가 웬만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네. 민주당 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자세도 대단히 협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래도 정권 초기에 충분히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일찍부터 대권에서 낙선한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고 당대표가 되면서 마치 대선 과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듯한 이게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협치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협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 초기도 지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된 이제 시기에 들어섰으니까 좀 더 협치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고 민주당과 함께 해나가는 모습을 좀 새해는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황 전 의원님께서 뽑아준 올해 뉴스는 네. 6.1 지방선거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거든요. 네네. 6.1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뭐 보수의 귀환이었고 17개 광역 자치단체장 중에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앙과 지방 권력의 전면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저희 보수 진영의 유리한 이슈를 픽해야 되니까 올해 그래도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선물은 국민께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만들어 주셨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국회 지원과는 좀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이제 시작하면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았다면 정권 초기부터 더 많은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컸을 텐데 그래도 국민께서는 4년 동안 그래도 지방에서부터라도 윤석열 정부와 힘을 합해서 일을 잘해봐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준엄한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생각해보면 강원도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민주당의 선전화가 압승한 선거였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굉장히 보수 지형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선거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민주당이 굉장한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4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빨리 지나간다. 그 사이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 도민들을 또 국민들의 평가는 금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표만큼 또 일하라고 준 기회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선량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6.1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민심은 새 정부에 대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야당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
민심이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만족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면 사실 안 되죠. 네.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슬슬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지금 뭐 황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그 선거는 그 국민의힘이나 뭐 하여간 이 보수 진영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서 이긴 선거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강했던 그런 선거였다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는 일종의 반사이기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계속해서 4년 동안 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심은 굉장히 냉엄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강원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또 김진태 지사에게도 그랬죠. 또 여러분들한테 예. 의석 형태라도 많이 드렸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거 보면 이제 거의 뒤집어져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뭐 구체적인 숫자 말씀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도지사나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당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고요. 잘한다보다 못한다가 훨씬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요. 그다음에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김진태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공약들, 대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공약, 예컨대 뭐 춘천에는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하겠다든가, 원주에는 뭐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겠다든가, 뭐 강릉에는 무슨 제2도청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도민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는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 하면, 지난 반년 정도의 김진태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짧은 4년 동안의 기간에 잘못하면 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도정에 임해서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 교수님이 뽑은 올해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여의도에 분 젊은 바람, 청년 정치입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준석 그리고 박지원을 떠올릴 그렇죠. 텐데요. 물론 네. 이제 10년 가까이 당내 활동하면서 당 대표까지 오른 이준석 전 당 대표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뭐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좀 뭐랄까요? 좀 후퇴했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현실 역시 냉혹하죠.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저는 제가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오히려 그 이준석이라든가 박지원 같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측면은 물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형이라는 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35% 정도 되는 진보, 한 30% 정도 되는 보수, 그 다음에 중도 이렇게 돼 있고, 예. 그 중도가 이제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 승부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 중도를 구성하는 많은 유권자가 뭐냐면 지난 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새로 그 유권자로 편입된 젊은이들이에요. 예. 청년 정치.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화에서는 이 사람들이 갖는 규정력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구 문제입니다. 이제 2023년, 2020년대죠. 202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로 바뀌어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뭐냐 하면은 적은 숫자의 청년들이 보다 많은 숫자의 노년층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사회를 유지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전격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투자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청년 정치를 아주 중요한 새로운 현상으로 꼽은 것입니다. 그렇죠. 황 전 의원님, 이게 참 지속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게 여의도에 분 청년 정치의 바람이 찻잔 속의 태풍 같지 않았나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선거 때 되면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유명인이라든가 청년 정치인들 등장시켰다가 쇄신이라는 명목 아래 이게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지곤 하는데 이거는 좀 기성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정치적인 좀 토양이
아무래도 좀 청년들이 좀 차근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구조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1991년도 처음 이제 기초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만 25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셨던 의원님들의 연세가 저보다도 20세, 30세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분들하고 굉장히 대결 구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4년을 보내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과 대결하기보다는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도 상당히 옳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내 것만 다 취할 수는 없는 게 바로 이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은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고 그리고 뭔가 좀 권력에 싸우려고 하고 좀 저항적이고 이제 이런 네. 의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성 정치권과 좀 부닥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조금은 좀 지혜롭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줌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앙 정치권에 너무 일찍 올라가서 사실은 착근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나라에 좀 의지가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은 지방에서부터 시작하라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은 정치에서부터 뭔가를 좀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회라는 구성원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좀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그런 정치인들이 좀 지방 의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거나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와 그다음에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청년의 힘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라는 건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더 크게 발전되거나 좀 포용되거나 함께 가지 못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그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 사회에 던져준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저항들 그리고 지금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기성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언급들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차기 총선에서도 어쨌든 각 당에서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청년의 표를 모으기 위한 작업들은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저는 뭔가 좀 시스템화 돼가지고 좀 줄기차고 좀 올곧고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갖는데 지금 앵커 말씀대로 그냥 잠깐 이용해 버리고 차버리고 또 그들의 의사를 좀 들어주지 않고 비토하고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안타깝고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좋은 청년 정치인이 예. 좀 지혜롭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이준석이나 박지원 네네. 같은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끝난 거 아니니까 네.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아니 이제 희망도 많이 주셨어요. 이게 그 황영철 전 의원님이 이제 본인처럼 25세 일찍 맞습니다.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타 세대를 수용하면서 정치 신인들이 커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황 전 의원님이 뽑은 올해 두 번째 뉴스 카타르 월드컵 16강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같이 외쳤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강호 포르투갈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 중심에 춘천 출신 우리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 패스하고 황희찬 선수가 넣은 골이 이 명장면이 FIFA가 뽑은 월드컵 7대 명장면에 뽑혔더라고요, 황 전 의원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앵커님 다 생생하게 기억하시는데 네. 제가 워낙 뭐 시사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은 송년 분위기가 좀 너무 좀 칙칙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좀 뽑아봤어요. 단합의 의미도 있고요. 네, 올해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좋았죠. 기쁨을 줬던 순간. 근데 그 기쁨의 순간에 바로 강원인 듀오가 있었다. 네. 물론 황희찬 선수는 출생하고서 이제 일찍 떠났습니다만 그래도 강원의 피죠. 강원의 그럼요. 피죠. 강원이 네, 강원의 그럼 피죠. 강원의 네. 힘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을 줬던 것이 우리 강원의 피고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연말에 강원도민들이 좀 기억하면서 네. 내년도에도 네. 우리 강원도의 힘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국민에게 좀 행복과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아서 네. 이 이슈를 좀 픽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간 훌륭한데
무엇보다도 이들이 던진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세계 최고 월클 레벨의 선수가 국가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적으로 내던지는 그런 모습은 사실 잘 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좀 신인 선수급에서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국가대표 주장으로 보여줬다는 그것. 그다음에 또 그동안 나왔던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자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대표팀. 또 똘똘 뭉쳐서 끝까지 덤비는 대표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국이라든가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 요즘 우리가 왜 요즘 젊은 친구들 너무 유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막 쉽게 나이 든 사람들은 하거든요. 역시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다는 거. 이런 거가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게 강원도의 두 사람이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16강 진출 확정되고 나서 선수들이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런 걸 이제 맞습니다. 들고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도 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네. 시사인 이슈에서 오늘 시사인 이슈가 픽한 올해 뉴스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끝으로 두 분 생각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해보는 오늘도 이슈 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왜 계속 올해 돌아와요? 마지막 계속 돌아와요. 올해 마지막 이슈 월 시간인데요. 교수님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올해 최고의 조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2020년 조어는 뭐냐면 날리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날리면. 예. 날리면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슈 워드는 뭐냐면 폭탄주로 하겠습니다. 폭탄주. 폭탄주. 왜냐? 그 현재 권력 그다음에 법치가 섞인 폭탄주를 포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국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폭탄 맞은 줄 알았어요. 날리면이 나오는 바람에 좀 당황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황전 의원님. 제가 사자성어를 잘 안 썼는데요. 올해 마지막 보내면서 사자성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일모도원. 일모도원이요? 사자성어겠습니다만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그 사기의 오자서 열전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그 말씀 그대로 올해 날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올해 안에 못한 일들을 좀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는 좀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그런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군요. 전국의 교수들이 올 한해 우리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를 하나씩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과이불개가 뽑혔다고 합니다. 과이불개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성군이었던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이걸 고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의 우리 정치권 새해에는 세종의 지혜를 좀 본받아서 실천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28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